네, 죄를 뉘우치라고 있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기는커녕 본인이 했던 이 사병폭행을 또 저질렀다니요.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도소에 절도죄로 갔어요. 절도죄로 예를 네. 들어서 절도죄로 교도소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절도 저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성추행하다가 갔어요. 거기 가서 뭐 성희롱 성추행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병폭행으로 갔어요, 이 친구는. 그것도 죽었어요, 윤일병은. 근데 교도소 가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이병장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비난하는 것은 전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장 비난의 큰 그 이유가 우선 윤일병에 대한 그 어떤 가혹행위 이런 게 굉장히 끔찍했죠. 그래서 1심에서 지금 뭐 그 리포트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해치사죄로 45년이면 법에서 정한 최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2심에서 이게 살인죄가 인정되지만 35년으로 감형받습니다. 감형받은 이유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그리고 이 가해자인 이 이병장이 그 2심 항소심의 그 증인신문에 나와서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뭐 예. 이런 점들이 감안돼서 살인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5년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쳤던 그 시기가 올해 2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교도소 내에서 군 교도소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보면 올해 2월부터 그 적발된 8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같이 수감하고 있는 동료들을 괴롭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감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그런 배신감과 함께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간다면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게 순리이기 마련인데 간혹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그 교도소에서 어떤 형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저질렀는지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가 누군지 알아? 윤일병 사건 주범이야. 만나서 반가워라면서 악수를 건넸답니다. 어쩌라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윤일병도 너처럼 대답 잘 안 했는데 너도 당해볼래? 똑같이 해줄까? 이거는요, 계급장이에요. 마치 자기가 뭐 엄청난 대단한 짓을 저질러서 들어온.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뭐 성희롱을 했다. 화장실. 이게 화장실. 저희들이 차마 이것까지는 그냥 네. 말로만 하죠. 화장실에 꿇어앉힌 다음에 몸에다가 소변을 봤답니다. 이거는요, 반성을 했다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윤일병에게 했던 그 가혹행위의 그 정도가 그냥 그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네. 군 교도소에서는 아마 군 생활관과 생활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을 보니까 일병, 상병, 전부 다 이병자보다 우선 계급이 낮고요. 나이도 훨씬 어립니다. 게다가 이 이병장은 뭐 정말 그게 안에서 그게 왜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35년이나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게 오히려 계급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동료 수감원들에게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이 군대에 있던 생활관과 똑같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창만 있다 뿐이지 군 내무반이랑 비슷해요. 네, 생활하는 맞습니다. 방식이. 생활 자체도 비슷합니다. 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그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강점으로 삼아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그 동료 수감원들에게 자신이 지금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반인 상식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교도소라 하더라도 교도관이 있는 거고요. 네. 교도관도 분명히 매일 감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2월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월 21일 날 이제 독방으로 다시 옮겨졌죠. 예. 그 전까지 지금 교도관에서는 전혀 이 교도시설에서는 전혀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에서 이걸 너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게다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똑같은 수법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를 눈치채지 못한 교도시설의 잘못, 관리 소홀 이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윤희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로 잘 드러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 어떤 이병장의 어떤 위압적인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동료 수감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밖에 노출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이런 점도 하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에 좀 더 방점을 찍혔다고 봐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45년에서 뉘우쳤다고 35년 아까 감형됐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거 자체를 감형하는 거를 취소할 수 없습니까? 또 하나. 이건 또 별건이잖아요. 교도소 이거 또 다른 짓입니다. 이건 윤일병 사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요. 이거 가중처벌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번째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교도소 내에서 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앞서 그 윤일병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재판으로 또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따로 교도소에 수감돼도 또 다른 재판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장이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굉장히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을 하고요. 45년에서 35년으로 줄었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한 거지만 이게 다시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 늘어날 수도 있냐고요. 대법원에서 좀 늘어나기는 그렇죠. 대법원에서 늘어나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늘어나기는 어렵죠. 이게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네. 때문에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지 형량이 작아 이거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고등법원 올라가기까지 잘못했다고 뉘우친 부분이 거짓임이 판명 났음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